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75회 방송으로 제3의 정치에서 삼신주의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지난 시간에 제3의 정치의 이념을 삼신주의, 즉 신자유주의, 신민주주의, 신실용주의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좌파가 우파의 정책을 수용해 제3의 길이라는 비전으로 영국의 정치를 한동안 주름 잡았던 토니 블레어 정권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정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지난번에 안철수 현재 대표가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정치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정치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대신에 신자유주의다, 국가주의다 하며 정치 이념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 정치 이념인 신자유주의도 세계화라는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되었죠. 그래서 제3의 정치도 이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의 정치가 내세우는 정치 이념으로 신자유주의, 신민주주의, 실용주의를 융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세계의 시대 정신을 주름잡던 미국과 영국이 내세운 정치 이념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낮은 규제, 낮은 세금, 그리고 작은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세계화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했죠. 그런데 더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후에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 같지만 너무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블록형 자유무역 환경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식으로 세계는 자유무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죠. 그럼 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이 자칭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호하는 그룹이라 하면서 반민주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들은 제도적으로 반민주적인 의회 활동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은 정말 허울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셈이죠.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다시 새롭게 세우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산업혁명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도 없인 불가능하니까요. 신민주주의의 비전은 그래서 잘 발달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개인의 정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신민주주의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은 실패한 군벌과 실패한 민주화 세력의 담합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칭 민주화 운동이 내세운 민주화의 목표는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의미했죠. 그런데 최근엔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는 연임이 필요할 정도로 능력 있고 신망받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면은요, 아직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단임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해 이제 국민들이 한 번 더 라고 외치고 떠날 때, 그때서야 헌법을 개정해 연임제를 채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제도는 현재와 같이 단임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헌법에 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과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자, 둘째는 현재 선거법 개정입니다. 기득권자, 즉 현재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치 지망생을 모두 범법자 반열에 올려놓는 현재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선 정치가 검찰에 휘둘리는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을 쥐잡듯이 하는 이유는 정치권 스스로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셋째는 대한민국 경제, 교육, 그리고 사법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반민주적인 주사파와 그 핵심 그룹인 민노총 주도 세력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 시스템 정치의 본산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대표되는 의회주의는 다수의 정치가 참여 불가능할 때 양식 있는 소수의 대표 지식인에게 정치를 위임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위임자, 즉 시민들의 능력과 지식이 뛰어납니다. 이래서는 대의제인 의회주의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치가 우리 개인 생활까지 영향을 준다면 결국 개인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체제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을 지금의 지식 수준에서 정리해 본다면 시스템 정치라 할 수 있지요. 넷째, 시스템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정치란 시스템 광장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과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통신 단말기를 통해 그때그때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정치의 장점은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닌 일반 다수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 이익에 매몰된, 즉 미친 소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중심인 다수라는 점이죠. 그 일반 다수는 기존 정치인보다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치 일상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 이 시스템 정치의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소수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살려가는 것이 바로 새롭게 구성하는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